왜 이렇게 많이 또 빠지셨어? 응? 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낭낭한 목소리 좋습니다. 44페이지죠, 요약집. 여러분, 44페이지 등록면허 씁니다, 여러분들.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 취득세, 세율 배웠는데, 납세 절차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배운 게 뭐, 일단 지방세에서는 뭐, 최고 또 어렵고 중요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취득세 세율은 크게 세 개 덩어리죠. 표준세율, 그 다음에 중과세율, 특례세율이에요. 그때 표준세율, 취득세 표준세율은 지자체장이 50% 범위에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또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높은 세율 적용하고, 그 다음에 자, 무상 취득 같은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취득할 때 그 공유물이다. 자, 공유물을 취득했다 그러면 처음에 취득할 때 지분 가액이 있겠죠? 그 취득 지분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가비라는 젊은이에서 토지를 통해서 우리가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냐?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 20, 원팔, 영삼시계. 아직도 못 외웠구만. 에? 이거 못 외우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 3, 8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상, 3, 2.3%고 농지 이외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상, 3, 8, 2.8%고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어떻게 외웠어요? 무독립 8, 1호. 자,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 자, 그 다음에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1호. 1.5%, 그러니까 2% 플러스에 3.5%, 그래서 3.5%고, 그 다음에 유상승계 취득이에요. 유십, 20. 그래서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우리가 취득을 했다 그러면 유십. 앞에 개회적인 거죠. 농지를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하면 유십. 1%에다 2% 플러스해서 3%고, 농지, 주택, 이해부동산을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하면 유십, 20 몇 프로? 2%에다 2% 플러스해서 4%고, 그 다음에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가액에 따라 6억 원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9억까지는 2%, 9억 초과면 3%입니다. 주택을 매매 교환 등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근데 이 주택에 가정 어린이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 사용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는 거 올해부터는. 그래서 가정 어린이주택을 5억 원에 취득했다 매매로 그럼 몇 프로? 1%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작년하고 정반대로 개정됐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봐서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해요? 아니면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해요?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한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원시 취득 있죠? 원팔. 2.8%죠? 그래서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 쪽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은 원팔, 2.8%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영삼시계,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영삼시계니까 몇 프로입니까? 2.3%입니다. 2.3%. 자, 그 다음에 또 취득세 특례세율이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 안 했는데 등기 등록은 공짜로 안 해주고 등록면허세는 과세했던 거.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냐 그러면 판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서 판매권 행사한 경우에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 친구들, 돈 빌려온 친구들 왔다 갔다 하고 이거 형주적 취득. 등기는 개인 간에 공짜로 안 해주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2%를 빼니까 등기병만 남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거나 고업택 제외하고,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어린이집부터 우리 집, 직금도 우리 집. 어린이집부터 우리 놈 봐, 직금도 우리 놈 봐. 아버지 그거죠.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등기부등본상 본인 집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이런 거. 그 다음에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본적 들어서 목조나 조식 건축을 옮겼으니까 소유자 변동업자 형적 취득이고, 등기는 근데 공짜로 안 해주고,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어야지,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했다 그러면 초과한 부분은 표준세율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혼할 때 제3분할로 인한 취득, 그죠? 원래 내 목 내가 찾아온 거고,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좀 예외적인 거지만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인목의 취득 같은 이런 것들도 어떤 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잖아요. 조용해지는구만 갑자기.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취득세 있잖아요. 취득세.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는 옛날 취득세는 과세했는데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건데, 그 다음에 어떤 거냐? 간주취득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에 준하고 그 증가한 가액에도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 적용하고, 다만 개수로 면적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자. 면적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건축물 개수는 원시 취득 아니잖아요. 근데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팔 2.8%. 그래서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요 면적 증가있는 개수는 제외하고 가액의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 의지하고 그때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되는데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그러면 증가한 가액 4억 원을 과세 표준하고, 여기다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역시 증가한 가액에다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그 다음에 과점주주 주식 취득의 경우에도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합니다. 이렇게 간주취득, 의제취득의 경우 대표적으로. 또 그 다음에 더 있지만 좀 생략하고, 골프연습장 같은 레저시설, 골프연습장 같은 이런 레저시설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그 다음에 또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 지목이 묘진 토지도. 그 다음에 임시건축물인데 살성산 제외하고 전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뭐하고? 비과세하고, 얼마 있으면 없을 거니까 전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등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요. 취득세 중과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밀역적 운용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치성 재산 취득했다. 어떤 세율로 중과세합니까?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 4배 합한 세율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사치성산이냐? 별장, 고급 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는데 자꾸 그냥 봐가지고 눈에 익혀줘야지 이런 것까지 머리 글자를 따요. 그럴 때 그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회원권은 사치성산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골프장이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지 간이 골프장이나 대중 골프장 아니고, 골프장은 신설 증설할 때 산을 아장을 내고 농약 범벅 쳐서 건설할 때 환경오염문제라든가 경제력 집중 문제 심화되니까 중과세 하는데, 승계 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래서 승계취득은, 근데 얘 골프장만 승계취득을 중과세 하는 거지, 다른 사치성산은 원시든 승계든 유상 불문하고 중과세를 합니다, 여러분. 골프장만 그렇고. 그 다음에 고급 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총액 얼마?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이고요.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의 사치성산이지 고급 항공기나 고급 승용차 같은 애들은 사치성산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 주택, 사치성산인데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할 때 취득세만 중과세다. 고급주택. 그래서 요건도 있었지만 하여튼 가액 요건이 있어요.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요. 자, 실질 취득가액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이 얼마? 고급택은 가격 기준이 얼마예요? 시가 표준액이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 6억.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자, 주택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기준시가로, 과세기간 종료를 현재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양도세에서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고, 취득세에서 고급주택은 취득 당시 시가총액이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물론 면적 가액, 기준도, 건물 가액 기준 등이 있지만,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단독주택 기준에서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총액이 6억을 초과해야 되는데,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은 가액 기준, 면적 기준 관계없이 뭐가 된다? 고급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취득세, 사치성산에서 별장이나 고급락장이나 고급택은 부속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지 봐서 중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우리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택 같은 것은 취득하고 나서 며칠 내에 고급택이나 고오락장, 다른 용도로 고급택이나 고오락장을 사용하지 않고 용도 변경 시에 착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중과세에서 제외합니다. 며칠 내? 60일 내. 30일에서 60일 바뀌었죠? 60일 내.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 등등을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 과밀업적 운영내 중과세예요. 과밀업적 운영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하면서 일정한 사업용과세목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는데, 이때 과밀업적 운영에서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포함해 제외하고 공장 지른다니까. 그 다음에 이때 공장이요, 비도시용 공장을 신설해야지, 증설해야지, 도시용 공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중과세 제외하고, 도시용 내 필수로 유치돼야 되는 도시용 공장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때 공장 신설할 때 적어도 건축물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돼야 된다?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중과세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뭐, 자, 들어봤자 큰 인구 집중, 경기 집중 영향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증설 요건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기존의 공장에서 20% 이상 늘어나거나 뭐 3, 4제곱미터 늘어나는 건데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또요, 이때 공장 신설 증설하면서 어떤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느냐?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 또 그다음에 공장 신설 증설일로부터 5년 내 취득하는 차량이나 기계장비. 그래서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이 네 가지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과밀업적 운영 내에서 법인의 본점용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하는데, 본점용이나 주사무소용이 이제 지점이나 분사무소용은 아니고, 그랬잖아요. 지점, 분사무소 아니고 사업용이어야 되고, 부동산 취득, 이때 부동산 취득은 떡하니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 증축에 한해서 중과세하는 거지, 기존의 빌딩, 승계 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승계 주인만 바뀐 거니까. 아까 과밀업적 운영 내 공장 신설 증설에서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에서 업종 변경, 공장의 포괄적 포괄적 승계 취득, 주인만 바뀌거나 업종 변경, 하는 일만 바뀌거나 과밀업적 내에서 내로 이전이나 이런 것들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새롭게 인구 입었으니까. 다만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 어떻게 한다? 중과세 한다. 등등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설 증설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5년 내 공장 신설 증설을 중과세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도시 내 중과세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하거나, 대도시 바깥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입니다. 그렇죠? 오늘 유난히 대답 소리가 작구만.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이때 대도시 내 중과세, 그 다음에 대도시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하면서 신설 증설과 관련한 이제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인데, 하여튼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어떻게 중과세합니까? 표준세율의 3배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요. 아까 과밀업적 운영 내 중과세 어쩌고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의 2배 합한 세율이고, 대도시 내 중과세는 표준세율의 3배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대도시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요.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뭐 은행업, 유통업, 천반업종, 사회간접자, 원시설, 의료업, 뭐 유선 방송업, 뭐 할부 금융업, 뭐 몇 페이지에 걸쳐 나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과세 제외하고 설치 불가피하죠. 그 다음에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세율 요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 하여튼 뭐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고,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고, 납세지 불분명하다. 그 다음에 취득세 또 예언, 납세지에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그러면 소재지별로 어떻게 하냐?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어떻게 안분 계산하느냐? 시가 편익 비율로 나눠요? 면적 비율로 나눠요? 면적 비율 아니고 시가 편익 비율로 나눠서. 그렇죠. 요것 목소리 커지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어떻게 잘 몰라서 대답을 안 한 거였구나. 갑자기 목소리 커지는 거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요?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언제까지요? 60일 내 신고납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 커지네 이제. 그 다음에 취득세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됐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취득세 신고납부합니까?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아니에요. 또 대금 완납일로부터 아니에요.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허가구역 해제 있으면 해제일,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로부터. 하여튼 60일 내 신고납부.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 취득할 때. 그 다음에 취득세 상속을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합니다. 아니에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고. 그죠? 상속기에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상속인 가운데 있으면 9개월 내 신고납부고 그 다음에 아까 증여는 60일 내 신고납부고요. 비교하고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 표현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올해? 그래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 등록관서에 언제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지금까지 얘기한 신고납부 기한 내에서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인데 좀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의미는 뭐 똑같은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추가 신고납부 기한도 있네요. 취득 후 과세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하고 나서 처음에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그러면 그 중과세이 된 날 사유 발생일부터 언제까지요? 60일 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주는데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납부한다, 신고납부한다.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납부, 추가 신고납부가 나오면. 그 다음에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인데 일반 가산세는 뭐 신고 불성실하는세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 했더라 40, 20, 10%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최대 지방세 75% 한도 내에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한 기간 1일 얼마씩 0.025 1십만 분의 25 납부 불성실세 정도되고 취득 후 신고자가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됩니다. 중과산세는 산출세액이 80%입니다.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을 때. 그 다음에 취득세요. 중과산세 정하지 않고 일반과산세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이에요. 근데 골프연금 회원권 애들은 제외됩니다. 회원권 애들은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지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한다고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간주 취득의 경우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싸리 조세 포탈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 그죠?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가 있어요. 법인은 그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 10% 가산세 적용됩니다. 100분의 10.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면세점 취득세 산출세액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취득세 산출세액이 아니라 뭐?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득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골라낼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취득세 비과세 뭐 이런 것들 했었고 자, 그 44페이지 뭡니다? 등록면허세 뭡니다? 오늘 등록면허세요. 등록면허세. 2장 등록면허세인데 등록면허세는 자 여러분이 고기 한번 드시고요. 스트레칭 한번 하고 또 봐야죠. 목 운동부터.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어깨 돌리시고. 아이고. 좋습니다. 오늘 그냥 앞자리 2명은 아주 다소곳이 앉아있구나. 아주 그냥. 조신하게 아주 그냥. 세법 시간에는 조신하게 너무 앉아있는 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세법 시간에는. 자, 세법 시간에는 활기차게 대답하고 막 그래야지. 자, 44페이지 요약집 보시고
등록면허세 펴놓으시고요. 등록면허세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등록면허세요.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등록면허세, 성격은 특징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등록면허세 성격, 의미 성격을요.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 뭐고 또 등록면허세 어떤 특징을 갖고 이런 것들이 다른 세금과 다르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 항상 또 취득세랑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취득세랑 같은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항상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되는지 등록면허세. 또 세금 계산해야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느냐.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최근에 원래는 한 문제씩 나오거나 또 26회 시험인가는 또 시험 문제 한 문제도 또 안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등록면허세 두 문제 최근에 또 나오고 그럴 때는 종합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섞어서 한 문제하고 과세 표준과 세율 부분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은 뭐 항상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다고 그랬고, 세금 계산했으면 내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느냐.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지문에 20회 시험부터 해가지고 지금 29회 시험까지 치러주는 동안에 등록면허세는 종합문제 나오면서 납세지에 관한 것이 한 5번은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지문에. 그래서 4-5번 나왔는데, 또 작년 같으면 또 정답 지문으로 등록면허세 나왔었고요. 납세지가. 또 그 전에도 한 번 또 그런 적이 있고. 그래서 납세지가 종합문제 속에서 정답 지문으로 잘 나오기도 하고, 정답 지문 안 나와도 종합문제 속에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또 등록면허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등록면허세는 뭐 제가 특정 테마에 별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한 문제 나온다 그러면 종합 문제로 거의 골고루 섞어서 이런 것들 나오기 때문에 특정 테마에 별 표시하지 않고 주요 내용들 이런 것도 골고루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44페이지를 보시니까요. 44페이지 등록면허세 개요입니다. 등록면허세 특징을 보면 과세 주체는 도구죠. 그래서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 시군 아니고요. 근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고 그 속해 있는 자치 구가 과세 주체가 된다. 그래서 구도가 과세 주체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당연히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고요. 등록면허세도 등기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역시 취득세 마찬가지로 물세입니다. 그래서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하냐? 개별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수수료적 성격의 세입니다. 그래서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규정 없다고 그랬습니다. 총론에서 했었죠? 등록면허세는 오히려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 주면서.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그 밖의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보다 적으면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을 정한다. 그 말은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건당 6,000원이니까 등록면허세 세액에 산출한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오면 얼마 받는다? 6,000원 납부하게 한다.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X입니다. 그 다음에 종가세, 종량세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인데, 그래서 가액이 과세 표준이니까 종가세고, 그래서 세율은 몇 프로 비율로 적용되죠? 그래서 정률세율 정되고, 근데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 건수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 6,000원 금액에서 정되니까 정액세율.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종량세, 정률세율과 정액세율이 어떻게 한다? 모두 다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자.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얘만 형식주의 과세하죠.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하잖아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적용돼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과정부터 배운 게 이거였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했는데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웃자다가 등록관에서 등기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이거 지자체 납부한 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네?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한식 뷔페 얘기했잖아요. 밥 못 먹었어요 제가. 돈은 선불로 내고 들어갔는데, 근데 선불로 내고 들어갔는데 한식 뷔페에
선물로 되고, 그래서 밥솥 딱 열었더니 밥이 없어가지고 사장님 밥 없는데 그랬더니 사장님이 한 2, 30분 기다리려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2, 30분 기다려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나 저녁 강의 들어가야 될 때 얘기 드렸잖아요. 등록면허세, 자, 등기 없으면 밥 못 먹었으면 돌려줍니다. 근데 또 이런 거 했을 때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하는데 을 명의로 등기도 되고 그 전에 등록면허세도 지자체에 신고 납부했습니다. 자, 근데 계약에 애초에 얘네들 사이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가지고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갑으로 소유권이 환원하는 이런 경우에 을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고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요거는 돌려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곡밥 얘기 드렸잖아요. 한식 뷔페 하루는 갔더니 오곡밥이라고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나중에 세봤었죠. 거의 다 먹고 나서 이제 아무리 세봐도 사국밥이죠. 오곡밥 아니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사장님, 이거 진짜 이거 오곡밥이라고 하더니 사국밥이고 이거 자, 돈 돌려줘요. 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등록면허세 등기 됐다, 절차 정당하게. 그러면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안 따져요.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까지 줄 때 그 명의체계 부과하기 때문에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없어도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등록이란 뭐냐? 등록면허세는 우리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이 말소등기입니다. 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한 것을 말하는데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해야 돼.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어디로 갔으니까? 취득세로 갔으니까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기하면서 등록세 냈었는데 좀 전에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과 그 외의 사항으로 나눠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관련한 사항은 건물 신축했다, 재축했다, 원시 취득, 소유권 보존 등기, 매매 등으로 이전받을 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관련한 내용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취득세로 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득세를 내면 여기 취득세에는 옛날 취득세 2%,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2% 해가지고 4%면 여기 자 옛날 등기 비용 포함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외상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은 옛날 면허세가 있었는데 이 면허세하고 통합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개 세목을 통합해가지고 종전에 등록세 수주가 무관한 사항과 면허세 통합해가지고 2011년도부터 등록 면허세가 신설이 됐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하고 종전에 등록세에서 온 이거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나눠지는데 면허부는 우리 시험과 관계없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종전에 재산권 기타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이 내용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다만 예외가 있죠. 작년 시험에 나온 거.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자,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자, 이게 2018년도 개정세법인데 그 전까지는 동그라미 1번, 2번만 있었다가 작년에 3번, 4번이 추가돼 가지고 제가 4개가 됐기 때문에 문제 내기 딱 좋다 그래서 연락에 4개 깔아놓고 5번 지문에 다른 거 하나 집어넣고 등록면허세 과세되지 않는 거 하나 집어넣고 물어봤었는데 작년 실전에서 똑같이 정답도 5번 똑같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광어권 및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 같은 것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건 어업권, 광어권 출원에 의해서 처음에 원시 취득할 땐 취득세 면제예요.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줍니다. 자, 그럴 때 뭐만 부과되냐? 등록면허세만 부과돼요. 그럴 때. 취득세 부과되지 않고.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이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취득이 아니라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은 이런 것도 자, 등록면허세가 과세됩니다. 3번 지방세 입원법 중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하면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등기는 공짜로 해줄 수 없고 그때 뭐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취득세 면세점이 정된다.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자 알아두시고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오진 않겠지만 45페이지 봅니다. 02번 납세무자 및 과세 표준인데 별표 3개 하셔야죠.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이 과세표준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게 누구냐?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그죠?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지 시험에서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여러분들이 돼지꼬리 땡겨가지고 사실상 권리자, 자 사실상 권리자 X입니다. 자, 사실상 권리자가 아니라,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가 아니라,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입니다.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되면. 그죠?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실질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명의자 과세는 적용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시니까 동그라미 2번이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므로 과세 대상 물건의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이런 거. 자, 그러다 보니까 등록면허세 무슨 설정 등기나 말소 등기할 때 납세무자 누구냐? 기억부부터 비유법까지 요 쭉 나와 있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억부부터 비유법까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뒤에다 뭐라고 써놓으시면 되냐면 무슨 설정 등기는 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누구냐? 권자. 설정 등기는 권자. 그 다음에 말소 등기는 누구냐?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 이렇게 해놓으셔야죠,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설정 등기는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고? 설정자. 그래서 자, 보세요. 설정 등기는 권자, 말소 등기 설정자. 요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을로부터 자 부동산을 담보로요. 이 부동산은 병이라는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병을 물상보증이라고 하고 채무자 그 다음에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있고 자 그랬을 때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그러면 설정 등기한다. 저당권 설정 등기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권자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납세무자는 저당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채권자가 자 설정 등기 납세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 말소 등기한다 그러면 그 등기 설정자 채무자가 저당권 자 설정자잖아요. 그러면 자 얘가 설정자가 뭐다? 말소 등기 납세무자가 된다. 이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여튼 설정 등기는 누구다?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고? 설정자. 이겁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보면 그래서 거기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니까 채무자의 채권자예요? 채권자고. 예? 그 다음에 임차권 설정 등기는 권자니까 임차권자예요. 임차권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고.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는 설정 등기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니까 건축물 소유자다, 토지 소유자다, 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자고,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니까 요역지 소유자다, 승역지 소유자다,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가 되죠. 예. 그 다음에 각종의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각종의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이거. 자, 그래서 결론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하여튼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가 납세무자에 등록하는 자. 근데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설정 등기는 누구다? 권자. 말소 등기는 설정자. 이거 여러분들 딱 기억하시고 등록면허세 자 2번 부동산 가액에 따른 과세 표준이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이에요. 근데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그죠? 근데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 기준으로 하는 게 차이점이라서 취득세도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 기준에 국수, 공판법, 부기의 경우에는 객관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했잖아요. 자, 등록면허세도 원칙 신고하는 가액인데 다만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라는 거, 취득 당시 아니라는 거. 예외적으로 시가 표현되는 거 똑같습니다. 신고했거나 신고하는 가액이 시가 표현보다 낮게 미달하게 신고되거나. 그 다음에 국수, 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어느 때?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고. 다만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뭘 과세표준한다? 변경된 가액.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시험에 이것도 몇 번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최근에도 한 번 나왔고요. 자,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다.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을 통해서 가액이 뭐 1억 2천만 원이 됐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어떤 거로 합니까?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뭐요고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변경된 가액.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예? 요거.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하여튼 바꿔서 나온 게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할 때 자,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X입니다. 재평가 후에 뭐 변경된 가액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거기 박스 안에 또 팁박스 안에 보니까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하는 등록 돼 있죠?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소, 가, 지 없는 애들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그잖아요, 이거.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했습니다. 뭘 했냐면,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요. 자, 얘네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부동산 가액. 그럴 때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권리들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습니까? 우리가 소, 가, 지 없는 애들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부동산 가액으로 하려고 소가지 부리죠. 예. 근데 다만 이제 요 가등기는 다만 부동산 가액 또는 뭐 또는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가등기만 그래요. 가등기만.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순위보존을 위한 가등기 같은 것은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등록면허세 계산하고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담보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채권금액을 과세표준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 걸 구별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자, 이전 등기한다. 저당권에 대한 등기는 뭘 과세표준한다?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금액이다.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인데 또 채권금액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라고 했습니다. 양가로 4번입니다. 이거는 우리 취득세에서 본 거예요.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유선을 취득할 때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유선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중 100분의 90%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시가 순액 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래서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금액 90% 넘게 또 넘겨보시면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또 채권 매각 차손 같은 이런 것들을 합한 걸 과세표준한다. 이런 것들. 자, 법인장부를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90% 넘게 입증될 때. 그 얘기입니다. 3번 채권 금액에 의한 과세표준.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과세표준에서 계산하느냐가 시험에서 중요한데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하는 것들이 있죠.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런 것들 가등기요. 자, 그래서 담보가등기 같은 것들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는 채권금액이고. 하여튼 그래서 얘네들 주로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못 받을 때는 것들이죠. 그래서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저당권 설정하고 안 내면 경매 신청하고 가압류 가처분 하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자, 뭘 과세표준한다? 채권금액 얘네들 가등기도 그렇고요. 또 박스 안에 보니까 채권 금액에 의해서 과세표준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요, 요거 어떤 것들이냐면 여러분요. 자, 그래서 얘네들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저당권 같은 거,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는데, 예,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 채권 최고액이다. 그랬었죠? 채권 최고액을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과세표준을 합니다.
요거는 그 팁박스 안에 있는 요거는 바꿔서 뭐 날마다 바꿔서 내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그 옳은 지문으로 한 2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옳은 지문으로.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고. 4번 건수하는 과세표준입니다. 자, 건수 각종의 말소 등기나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건축물 표시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은 자, 뭘 과세표준하냐? 매 한 건 건수를 매 한 건을 과세표준해서 등록면허세에 부과하며 이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건당 6,000원. 그러니까 정액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상식이잖아요. 이건 뭘 과세표준한다? 건수, 건당, 건수를 과세표준한다. 2번 같은 채권을 위해서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뭐에 따라서? 건수에 따라 부과한다. 그래서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 등록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은행에서 돈을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 이 부동산의 가액은 예를 들어서 1억인데 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만약에 빌린 돈이 5천만 원이에요. 자, 그래서 5천만 원 빌렸습니다. 채권 금액 5천만 원. 자, 그랬을 때 5천만 원 빌렸고요. 자, 그랬을 때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액 1억 원이에요. 채권 금액 5천만 원이에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뭘 과세표준합니까? 금방 우리가 외웠네.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돈 빌릴 때 뭘 과세표준한다고요? 채권금액. 그래서 채권금액 과세표준에서 등록면허세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근데 은행에서 정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부동산 1억 원 갖고는 5천만 원을 담보할 수 없다. 담보율이 축소돼가지고 담보물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는 이거 만약에 채권 금액으로 또 저당권 설정할 때처럼 채권 금액으로 하게 되면 이미 이거는 저당권 설정비 할 때 5천만 원으로 등록면허세 냈잖아요. 자, 그 계산해서. 그러니까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 이제 뭐로 한다? 건당, 건수로 건당 6천 원 받고 해줍니다. 건당 6천 원 받고. 네?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는 뭐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건수, 건당.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요거 3번 등록면허세 세율 역시 별표 3개죠, 여러분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율에 관한 거 꼭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힘내시면서 부동산 등기는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가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등기 이외 등기는 일정 세율 정도예요. 탄력 세율 적용할 수 없고요. 선박 등기나 자동차 등록 이런 것들은 각 시도마다 다르게 할 필요성 없잖아요. 부동산은 어느 도는 과열, 어느 도는 침체. 그러니까 자, 각 시도마다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탄력 세율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동차 등록, 선박 등기, 법인 등기 같은 건 각 시도마다 다르게 할 필요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정 세율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이요. 이걸 뭐 무조건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보시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보니까 세율이 다 제각각이에요. 과세표준은 다 부동산 가액, 소가전매들 부동산 가액인데 근데 가등기부터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세율은 똑같아요. 1,000분의 2, 0.2%로. 근데 과세표준이 다 제각각이고, 그죠? 소유권에 관한 등기, 원래는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이런 게 원래 등록면허세는 나오면 안 돼요. 등록면허세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갔어요, 원래. 그래서 등록면허세 부과되면 안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취득세 제척기간 만료했다거나 면세점이 적용된다거나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데 그럴 때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뭐가 부과돼? 등기만 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할 때는 뭐가 부과되느냐?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가점유해드리니까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액인데 세율이요. 소유권 보존 등기 보자의 동그라미고 1,000분의 8, 8의 동그라미고 버팔로 구두의 짝퉁 구두 무슨 구두? 보팔로 구두
8. 보팔로우드. 그래서 2.8% 아니라는 걸 줘야 돼요. 1,000분의 28이 아니에요. 2.8%이 아니에요. 취득세는 건물 신축하면 원시 취득 원팔 2.8%죠. 거기에는 등기비용 0.8%하고 옛날 취득세 2%가 플러스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1,000분의 8, 0.8%입니다. 아셨죠? 2.8% 아니라는 걸 주의하고.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우리 외운 거 그대로예요. 60, 20. 취득세는 앞에 거, 뒤에 거 예외, 이런 게 있지만 등록에서 우리가 외운 거 무조건 뒤에 거예요. 60, 20, 1,000분의 22%. 자,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독립 8, 1호, 1,000분의 무독립 8, 1호, 1.5%.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산 8. 자, 0.8%. 상산 8, 무독립 8, 1호, 유식 20, 보 8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소리내서 외우셔야지 여러분들이. 가등기부터는 다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0.2%, 1,000분의 2 똑같습니다. 가등기부터는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뭐 다 똑같습니다. 가등기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의 0.2. 지상권 설정 등기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 0.2.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 승역지 아니고 뭐 요역지 가액이 0.2. 그 다음에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뭐요? 채권 금액이 0.2. 채권 금액 0.2.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 금액이 0.2. 임차권 설정 등기는 이전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이 0.2. 자, 임차 보증금 아니라고 그랬고 시험에 나왔고요. 임차 보증금을 바꾸면 뻔하지 뭐 이런 거. 임차 보증금을 바꾸고 아까 승역지 가액, 요역지 가액은 승역지 가액을 바꾸고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거 월 임대차 금액. 그래서 만약에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면 임차권 설정 등기 등록에서 과세표는 월 임대료 뭐 100만 원이 된다는 거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밖의 등기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건당 얼마? 6,000원 적용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 봅니다. 자, 박스 안에 부동산 등기 최저한세, 부동산 등기 산출세액이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는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세율 6,000원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 적용한다. 그러니까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 적용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200원 나왔다. 6,000원 받습니다. 무조건 등록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좀 편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요. 등록면허세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60, 20, 1,000분의 22%인데요. 다만 지방세법 11조 1항 규정에 따른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세율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 세율. 자, 해당 주택 취득세 세율은 유상거래 주택을 취득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초과 3%잖아요. 이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해요.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이니까 1% 정도 될 때는 0.5. 등록면허세 세율도. 그 다음에 2% 정도 될 때는 1%, 3% 정도 될 때는 1.5%의 등록면허세 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때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 여태까지는 그냥 무조건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는 60, 20 무조건 2%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상가나 토지나 주택이나 등기만 할 때 취득세는 취득할 때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과 일반적인 토지 건물 유상 취득을 다르게 해서 취득세 세율을 깎아주고 있는데 주택은. 근데 왜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60, 20, 2%냐 그래가지고 요게 작년에 2018년도 개정세 신설된 규정인데 그래서 이제 자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등록면허세도 절반을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주택 취득세 세율에 여기에 절반을 깎아서 이런 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자,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04번 테마 등록면허세 중과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